이 장면은 SBS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 1의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 실제 영상 다들 기억하시나요? 얼굴이 어떻게 생겨서 그놈이 우리 딸 어쨌는가 착한 딸을 왜 말도 없이 죽였는가 묵사발로. 2004년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악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 그 이름만 들어도 그때의 소름이 아직도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 같죠. 하지만 그 공포조차 잊게 만들 만큼 더 깊고 더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 슬픔도 다 주체하지 못한 채 범인을 향해 달려간 한 어머니. 그 순간 어머니를 가로막은 건 범죄자가 아니라 바로 경찰의 발길질이었습니다. 그 비극의 장면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 한구석을 이렇게 꽉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딴 경찰은 당장 파면시켜야지. 다시 봐도 진짜 열받는다. 저 경찰은 사람이 아니야.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분노가 식지 않는 이유, 그건 그날의 상처가 아직도 제대로 아물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대체 그 경찰은 왜, 무엇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경찰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그 지워지지 않는 진실과 상처를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2004년 여름, 대한민국은 유영철이란 괴물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노인과 여성들이 잔혹하게 살해됐고 도시는 공포로 숨을 죽였죠. 그러다 2004년 7월 15일 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또 하나의 비극이 터집니다. 그날 밤 귀가하던 70대 노부부가 유영철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했고 그 자리에서 25의 전 씨도 칼에 찔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현장 검증을 위해 유영철이 다시 이문동에 왔습니다. 그때 죽은 딸의 어머니 정 씨가 범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손에 든 건 칼도 흉기도 아닌 그저 우산 하나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저 눈앞의 원수를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영철을 호송하던 경찰이 어머니를 향해 발길질을 했고 어머니는 계단에서 그대로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기자 양반 결혼했어요? 그 마음을 모르지. 양산으로라도 찔러 죽이고 싶었어요. 그랬다면 죽은 딸아이가 받아줬을까요? 근데 형사가 나를 차는 바람에 그걸 못했잖아요. 또한 일본 방송국에서 자극적인 연출을 위해 유가족을 부추겼다는 논란도 해명했습니다. 현장 검증 때 우리 딸아이 남자친구가 일본 기자를 만났어요. 그 전에 내가 부탁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놈이 내 딸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근데 서울길을 내가 모르니까 데려다 달라고 한 거였어요. 정 씨는 일부러 언론의 카메라에 잡히기 위해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극적인 그림을 만들려던 일본 방송국이 유가족을 부추겼다는 말도 돌았지만 딸을 죽인 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부모 마음뿐이었습니다. 발길질로 국민을 경악시킨 그 경찰은 당시 서울 동대문 경찰서 강력계 소속 형사였습니다. 경찰 측은 범인 안전 확보와 검거 분위기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라고 해명했지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 형사는 감봉 처분과 다른 부서로 전출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친척이나 누구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다음에 하지만 징계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건 철저히 비밀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억울했죠. 근데 그 사람도 그게 직업이잖아요. 내가 딸 복수하러 간 거지 형사들 목 자르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에게 발길질을 했던 경찰에게조차 연민을 보였던 어머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실감은 오히려 타인을 향한 관용으로 발현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경찰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해당 경찰의 이후 행적, 즉 승진 여부나 퇴직 여부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가해 경사의 징계 이력조차도 공공인사기록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내부 인사 시스템은 외부인이 직접 접근하거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인사정보는 이름, 직급, 소속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 아니며 경찰 관련 시스템은 일반 행정정보보다 높은 보안 체계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내부 전용 시스템은 전현직 경찰 공무원 또는 인사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썰무파탈은 여러 시도를 했으나 경찰청 홈페이지나 일반 검색을 통해 특정 경찰관의 현재 소속이나 진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 이력조차도 공개 범위가 제한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이후 행적을 알 길이 없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물론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공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언론기관 제보나 국회 질의 등을 통해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경찰의 공권력은 흉악범을 제압하고 시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공권력은 범인 제압과 시민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사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흉악범들은 그 어떤 반성도 없이 되려 공권력에 저항하기도 하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박윤성은 검거되던 날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더 죽이지 못해 한이라는 끔찍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도 정말 끝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보호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순간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또 다른 사건들을 보면 심지어 무고한 시민을 강력사건 용의자로 착각해 폭행하고 테이저건까지 쏴서 그 사람은 코뼈가 부러지고 전치사주 진단을 받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말하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은 참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우린 잘 압니다. 정말 많은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흉기에 맞서 싸우고 때론 물어뜯기며 매일매일 위험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우리 사회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건 우리도 너무 잘 알죠. 이문동에서 있었던 그 발길질, 그리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공권력 남용들, 이 모든 건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피해자의 상처를 우리가 진심으로 돌보고 있는가? 20년 전의 그날은 그저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가 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아주 뼈아픈 숙제를 주고 있죠.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우리 기억 속에서 살아남아 언젠가 꼭 변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이 비극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질문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목소리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공권력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경찰의 한 번의 발길질, 그것은 한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